자, 안녕. 우리 용원고 2학년 친구들. 우리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적분의 계산 파트, 교과 진도는 다 나간 상황인데, 그 내용만으로 우리 정적분을 다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적분의 계산을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정적분 파트 좀 활용하는 문제들 몇 개 좀 풀어볼 겁니다. 58, 59페이지인데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학습지를 선생님이 못 줬다 그죠? 이 부분이 원래 온라인 수업 기간에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습지는 못 나눠줬지만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인쇄하든지 아니면 연습장에 적어놓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오면 받은 학습지를 다시 한 번 더 필기해서 여러분들 학습지 틀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몰라도 되지만 이 내용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다. 남들 10줄 걸릴 때 나는 한두 줄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줄입니다. n이 자연수 값일 때 양수 a에 대해서 자 외우지 말고 틀을 한번 바라봅시다. 정적분의 범위가 아래 끝과 위 끝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즉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서로 대칭되는 구간까지 진행되는 정적분이 특별히 다항식 x의 n제곱과 표현되어 있는 이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x의 n제곱의 차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 계산 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도 의미 있게 조금 차이가 있어. 자, 결론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n이 짝수이면 즉 차수가 짝수 차수로 진행되고 왼쪽 오른쪽 아래 끝 위 끝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얘는 2배 한쪽만 계산해줘도 된다. 짝수일 땐 이렇대. 자, 그럼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대칭이 될 때는 그 결과는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빵이다라고 하면 된대요. 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계산이 한결수월하다는 거 벌써 느껴진다, 그죠? 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쓰는 거는 더더욱이 중요할 거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증명 파트 가볍게 계산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n이 짝수일 때, 즉 차수가 짝수 차수가 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은 맞아 x의 n제곱의 부정적분 하나 찾아서 a를 넣고 마이너스 a를 넣을 거야. 자, a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두 개를 뺄 건데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나는 n이 짝수라고 했어. n이 짝수면 짝수 더하기 1은 항상 뭐가 되지? 홀수가 되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만 따로 떼내서 이렇게 계산한 거에 a의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때 얘가 뭘지 생각해봐. n이 짝수가 되면 얘는 홀수라고. 마이너스 1제곱의 홀수 제곱은 뭐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가 1이 되지. 자, 즉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앞부분은 그대로 들어오고 뒷부분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이해되니?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손잡고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러면 살펴봐봐. 왼쪽 오른쪽 값이 똑같네. 2배의 n 더하기 1 분의 1 거기에 a의 n 더하기 1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가 뭔지 살펴보면 얘는 2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부정적분에 0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0부터 n이 아니고 0부터 a가 되는 거지. 자, 0부터 a까지 집어넣은 거와 똑같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좌우로 똑같은 범위로 정적분한 차수가 짝수인 녀석은 양쪽 다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한쪽만 살펴보고 2배만 해줘도 된다. 이해되지?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 얘는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에 a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n이 뭐라고 했어? 홀수. 그럼 n 더하기 1은 뭘까요? 짝수.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은 그냥 플러스 1이지. 즉 있으나 마나한 녀석이라고. 즉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1분의 1에 a의 n 더하기 1제곱이고 뒤에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만 떼고 나오면 이렇게 되네. 어때? 똑같네.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0이 돼. 자, 왼쪽과 다르게 차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좌우가 대칭인 정적분은 그 결과가 무조건 빵이다. 짝수일 때는 2배를 하고 홀수일 때는 빵이다만 인지해주면 앞으로 정적분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 그런 생각하면서 나랑 예제 문제 풀어보고요. 문제 1번은 여러분들 손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좌우 대칭이네. 부호만 다르지? 그럴 땐 뭐라고 했어? 홀수 차수들은 전부 빵이래. 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홀수 차수들인 5차, 3차, 1차는 없는 셈 치고 나머지 것들은 2배를 해달래. 어떻게?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나머지 것들 5x 4제곱 3x 제곱에 더하기 2, 이 전체를 정적분해. 자, 이건 우리 잘하지? 2배 부정적분 합시다. x 5제곱 세제곱 2x에 0부터 1까지 2배에 1 넣읍시다. 0 넣는 거 의미 없네. 따라서 2, 4, 8, 8이 정답이야. 이 6개 항을 모두 다 부정적분해서 1도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거는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모적일 수가 있지. 그래서 짝수 차수만 남기고 홀수 차수는 모조리 없애자. 단 뭐일 때만? 적분 구간이 윗끝 아래끝이 부호만 서로 다른 대칭 구조일 때만. 이해됐어?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1번 시간을 갖고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풀이를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가로 1번입니다. 아래끝 윗끝이 서로 대칭이네. 그러면 홀수차들은 다 버리라고. 그럼 나머지 짝수차들은 몇 배? 2배 0부터 1까지 10x 4제곱에 3x 제곱을 해라. 자, 그럼 2배의 부정적분 2x 5제곱 x 세제곱에 0, 1 금방 끝났지. 자, 1 넣읍시다. 2, 3은 6. 가로 2번도 똑같이 갈게요. 아래끝 윗끝 대칭이네. 대칭인 거 확인하고 계산해야 돼. 홀수들은 모조리 날라가라. 이거 2개밖에 안 남네. 따라서 얘는 2배에 0부터 2까지로 반만 계산하고 5x 4제곱 빼기 3을 계산해주면 끝. 맞아갈게요. x 5제곱 빼기 3x에 0부터 2까지. 자, 2를 넣을게요. 2의 5제곱 32, 2, 3은 6 빼서 2 곱하기 26. 우리가 찾을 정답은 52가 될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풀었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2개나 답을 틀리게 말했죠. 계산 실수가 있었어.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틀렸지. 나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역시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을 거니까 정적분과 같은 이런 단순 계산은 조금 더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문제는 다 됐고요. 이제 약간 응용된 문제를 하나 더 풀 건데 풀기 전에 여기에 보이는 아래쪽 네모 박스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게. 자, 이 내용은 시험 끝나고 공부할 정적분과 넓이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니까 이 내용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자. 다항함수 에펙트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한다면 fx는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f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fx는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짝수차, 홀수차에 대한 이야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샘플 하나만 들고 와서 한번 봐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x, 즉 마이너스를 넣으나 안 넣으나 의미 없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 중에 짝수차 이런 2차항을 생각해봐. 여기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나 2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나 5를 집어넣으나 똑같아. 그 이유가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녀석은 항상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거 봐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그냥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와 똑같아. 예를 들어 볼까? x의 세제곱이라는 거 한번 볼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1을 집어넣으면 1지. 뭐가 달라? 부호만 바뀐 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래. 그런데 3을 넣으면 27이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와야 돼. 즉 이런 관계를 맺으면 주어진 함수는 x 세제곱과 같은 어떤 차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만 내가 안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응용 문제와 같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잠시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이놈을 구하라. f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적분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대신 이런 조건을 만족하네. 아까 뭐라고 했니? x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 항상 같으려면 그 다항함수는 어떤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대칭 구조는 적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야. 자, 그 생각으로 우리가 구할 거 찾아가 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 빼기 1에 fx 자체를 정적분하면 있는 그대로 안 돼. 그래서 끊어볼 거야. 2x의 fx를 따로 바라볼 거고 빼기 fx 이렇게 적을 수 있니? 그럼 봐. fx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2x만 곱하면 이 전체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까? 그렇지.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오른쪽 거 보자. fx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지.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런 녀석을 아래 끝, 위 끝이 서로 대칭되는 형태로 정적분하면 우리 뭐라고 했어? 2배를 하거나 그냥 빵이 된다고 했지. 그럼 살펴봐. 홀수차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1, 3, 5, 7, 9 차수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끊으면 정적분 값이 얼마? 그렇지, 빵이야, 빵. 계산할 이유가 없다고. 거기에 마이너스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어떻게 알아? 그렇지, 2배를 해서 한쪽만 계산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문제 다 풀었지. 여기에 뭐라고 했어?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은 4라고 했네. 이 녀석이 얼마? 그렇지, 이게 4인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투 안에서 다항함수는 적분 구간이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짝수창이랑 홀수창을 끊어서 풀어보면 더 수월하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개념 정리할 내용인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부분 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58페이지에 선생님이 문제를 5개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요거 클래스룸에 올라간 파일을 보고 정적분 파트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약간씩 응용한 문제거든. 풀이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풀고 풀이 영상 참고해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가 인쇄가 되는 사람은 인쇄물로 인쇄해서 월요일에 챙겨오고요. 인쇄물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은 월요일에 인쇄해서 직접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필기하고 풀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랬다. 아이고야, 적분 파트에서 갑자기 극한이 나왔지? 그래서 저게 복잡한 부분을 한번 들고 와볼게.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다, 그지? 자, 우리 얘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냐면 fx가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부정적분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fx의 부정적분을 내가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구조를 여기 있는 극한식에서 한 번만 더 적용을 해볼래? 분모는 x 빼기 1일 거고 분자는 뭐가 돼?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에 x 넣고 1을 넣은 거를 뺐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안쪽에서 이 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극한과 미분에서 공부했을 때 이 전체 식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순간 변화율이었고 그게 미분계수 라지 f'1이었다고. 맞니? 자, 그렇다면 이놈의 위쪽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그냥 f1과 똑같았어. 아, 적분을 할 이유도 없이 주어진 식에 1만 대입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6이 될 거야. 이해돼? 바보같이 쭉쭉 적분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했으면 훨씬 더 수월했겠다. 2번을 넘어가 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은 식일 때 함수 fx를 구해달라고 했다. 자, 한번 볼게. 여기 있는 이게 문제야. 이거 보이니? fx가 난 누군지 몰라. 그런데 제곱과 1창이 들어있고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 정체도 모르지. 그렇지만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도 그놈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값이 x에 대한 식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상수값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지금 문제 속에서 얘기한 fx는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어떤 상수 하나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문제 속에 들어있는 f'x가 무엇인지도 나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놈이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보자. 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a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f'x는 2x 더하기 3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져. 이놈을 정적분하래. 에이? 별거 아니잖아. 나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봐. 1 더하기 3은 4네. 누가 4야? a 값이 4야. 이게 4라고
그럼 다 나왔네. f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되니까요. f1의 값은 요 놈이다. 그래서 정답은 8이 될 거예요. 재밌지? 어떤 함수의 정체를 몰라도 그 정적분 값은 상수부터 출발한 것은 항상 정해진 값일 거다. 누군지를 몰라도. 그런 거를 이용해 보란 얘기야. 자, 3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달란다. 우리가 공부한 개념은 극대, 극소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죠. 그래서 미분할 거야. 좌변을 미분하면 우변, 이 정적분 계산해도 되지만 뭐부터 출발해? 상수부터 출발해서 x까지 간 것을 x로 미분할 거야.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냥 냈다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이게 f'x. 나는 얘가 0 되는 값 궁금해. 그럼 3으로 묶어내주면 얘가 되고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 자, 따라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과 5뿐이다.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가 되고 5에서 극소가 되겠네. 그 두 개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찾아보자. 일단 f-3이 나는 극대값인 거 알아? 그럼 계산하자. 위쪽에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응?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뒤에 거를 안 적더라도 이게 얼마인가? 그렇지, 0이지.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면 그냥 0이었잖아. 극대값은 제수 0. 그럼 극소값 f5는 구하자.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45의 정적분. 이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다.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45t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넣어라. 자, 귀찮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5를 집어넣을게요. 5를 다 넣고 마이너스 3을 넣자. 천천히 갑시다. 오늘은 실수 없도록.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25 75 45 곱하기 5를 계산해야겠지. 그러면 225네. 자, 거기에 마이너스 3을 넣읍시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35다. 자, 계산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300 더하기 125 마이너스 175. 얘는 마이너스 54. 두 개를 더하면 얼마? 81. 거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1. 따라서 마이너스 256이 극소값.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극대에서 극소를 빼라고 했으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56. 정답은 256이 된다. 오케이. 4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2의 값을 물었다. 이 구조를 한번 잘 봐. 0부터 x까지인데 누구에 대해서 적분? t에 대해서 적분인데 이 적분 시간에 x라는 문자가 있어. 적어도 이 식 안에서 이 x는 적분을 위한 변수가 아니라서 이 안에서는 상수와 같은 놈이야. 즉 앞으로 빼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분리할 거야. 0부터 x까지 x의 f' dt랑 0부터 x까지 t f' dt로 분리할 거야. 뭐라고 했니? t로 적분하면 x는 상수 역할 안 됐지? 그래서 이 x를 앞으로 한 번 더 빼주면 이런 두 가지 식으로 표현돼. 자, 나는 fx를 구하고 싶어. 근데 fx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대로 정적분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나는 미분을 해서 적분 기호를 없앨 거야. 그럼 봐라. 앞쪽에 있는 식은 이것도 x고 이것도 적분하면 x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네. 그럼 곱의 미분법 써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1이 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상수부터 출발하면 x를 집어넣어주면 그만이네. 빼기 미분. 상수부터 출발하면 x는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자, x세제곱 미분하면 요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너무나도 고맙게 이게 사라지지. 따라서 남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고 그게 3x제곱이래. 그럼 또 뭐 할까? 그렇지.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사라질 거야. f'x는 미분하면 6x다. 아, 다 나왔네. 도함수가 6x면 난 fx는 이 f'x의 부정적분과 똑같잖아. 6x의 부정적분 3x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인데요.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fx는 3x제곱 빼기 1이고요. 내가 찾을 f2는 3, 4, 12 빼기 1, 11이 정답이 되겠네. 할만하지? 그런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었어. 이 구조를 x와 t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 자, 고민이 좀 필요했던 문제였어. 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구하랬다. 자, 또 함수식을 안 가르쳐줘 놓고는 적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풀기 전에 얘를 한 번 더 살펴봐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야기야. fx가 누군지 모르지만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뭐와 똑같다? 상수니까 상수 취급해도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fx의 정적분 이놈은 3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수부터 x까지니까 미분해주면 통으로 날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등식의 미분부터 할 거야. 그러면 0 사라지고 x를 대입해주면 fx는 3x제곱 빼기 2x. 얘가 뭐랬니? 2x의 상수가 곱해져 있는 2ax야. 또 x로 미분하면 그렇지, 그냥 2a네. 끝났네. 이게 fx래. 그럼 처음에 우리는 출발할 때 a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를 a라고 했는데 fx의 정체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되란 얘기네. 그럼 정적분을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계산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2ax에 난 1부터 2까지 넣는다. 2를 넣어볼게요. 8 빼기 4에 4a 1을 넣읍시다. 1 빼기 1 더하기 2a 끝났다. 이건 4고 이건 사라지고 4a 빼기 2a 그게 뭐라고 했어? a라며. 그러면 내가 찾을 a의 값은 마이너스 4네. 다 됐나? 그렇지. 다 끝났어. 여기에 있는 a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된다고. 즉 이 식은 x세제곱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8x와 똑같다고. 누가? 이 녀석이 얘랑 똑같다고. 뭘 구하라 했어?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을 구하랬지? 자, a 값을 내가 알아서 여기에 x세제곱 아니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8 이 녀석을 적분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나는 이미 0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나 x 자리에 얼마만 집어넣어주면? 그렇지, 1만 대입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에 ft dt는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1만 집어넣어줘라. 마이너스 8이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값은
-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의문이 드는 사람 있지? 선생님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였는데 ft dt를 계산해도 돼요? 똑같아. 어차피 t로 적분한 거에 0부터 1을 넣을 거나 x로 적분한 거를 0부터 1을 넣으나 그놈이니까 다 똑같은 게 된다. 자, 이렇게 5문제를 풀어봤는데 뒤쪽에 있는 정적분 정리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씩은 활용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정적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등교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